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개운하지 않으신 적 있으신가요? 잠은 충분히 잤는데도 왠지 피곤하고 목이나 어깨가 뻐근하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8시간씩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자는 자세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밤 자는 자세가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스스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마치 밤에 도로를 청소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자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요? 당연히 피곤해서 자는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수면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단순히 피로 회복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뇌에게 수면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에요. 낮 동안 열심히 일한 뇌가 밤에 자기 관리를 하는 시간이거든요. 2013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뇌의 청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낮 동안 우리가 활동하면서 뇌에는 여러 가지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물질들이 계속 쌓이면 뇌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들이 약간 작아지면서 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뇌척수액이 그 사이로 흘러들어가서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마치 밤에 길거리를 물 청소하는 것처럼요.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연구에 따르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에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되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이 청소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자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하수구에 물을 흘려보낼 때 파이프가 구부러져 있으면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나 머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으면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뇌에는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해요. 그래야 산소와 영양분이 전달되고 노폐물이 제거되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자면 어떻게 될까요? 목혈관이 눌리거나 꺾이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저리거나 얼굴이 붓는 분 계신가요? 이것도 수면 자세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매일 아침 두통으로 고생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고 병원에 가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떤 자세로 주무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엎드려서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베개를 2개나 쌓아서 목을 한쪽으로 돌린 채로요. 그래서 자세를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는데 몇 주 후에 다시 만났더니 정말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두통이 거의 사라졌다고요.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수면 자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람들이 주로 자는 자세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 똑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 엎드려서 자는 자세, 그리고 반쯤 앉아서 자는 자세예요. 먼저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부터 볼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옆으로 눕는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2015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가 뇌의 노폐물 제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오른쪽보다는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더 좋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림프계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림프액의 흐름이 더 원활해진다고 해요. 또한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 역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우리 위장은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으로 누우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누울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베개 높이가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위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목이 아래로 처지죠. 이상적인 높이는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는 높이입니다.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와 등뼈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둘째, 다리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그냥 포개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골반이 틀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작은 베개나 쿠션을 다리 사이에 끼우면 골반이 안정되고 허리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팔 위치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서 팔을 베개 밑에 넣고 주무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팔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저리거나 손이 붓는 거예요. 팔은 몸 앞쪽에 편안하게 두거나 가슴 위에 가볍게 올려놓는 게 좋습니다. 이제 똑바로 누워서 자는 자세를 볼까요? 일명대자로 누워서 자는 자세인데요. 이 자세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 등, 허리가 모두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또한 얼굴이 베개에 눌리지 않으니까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주름이 생기는 것도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똑바로 누우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심해질 수 있어요. 중력 때문에 혀가 뒤로 처져서 기도를 막을 수 있거든요.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똑바로 눕는 것보다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똑바로 누울 때도 베개 높이가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턱이 가슴 쪽으로 내려가면서 목에 무리가 가고 기도도 좁아져요. 반대로 베개가 너무 낮거나 아예 없으면 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목 근육에 긴장이 생깁니다. 이상적인 베개 높이는 목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지지해주는 정도입니다. 대략 손가락 3개에서 4개 정도 두께가 적당해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무릎 밑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받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에 부담이 줄어들어요. 특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엎드려서 자는 자세를 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엎드려서 자는 자세는 전문가들이 가장 권장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엎드리면 목을 한쪽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이 상태로 몇 시간씩 있으면 목에 엄청난 부담이 갑니다. 우리 머리는 약 45kg 정도 나가는데요. 목을 90도로 돌린 상태에서 이 무게를 지탱하려면 목 근육과 인대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엎드려 자고 나면 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또한 엎드린 자세는 허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배가 매트리스에 눌리면서 척추가 과하게 휘어지거든요. 이게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뇌 건강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목을 한쪽으로 돌리면 목 혈관이 눌리거나 꺾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엎드려서 자는 게 너무 습관이 되어서 못 고치시겠다고요? 그럼 최소한 이렇게 해보세요. 베개를 가슴 아래에 받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척추가 덜 휘어지고 호흡도 좀 더 편해져요. 그리고 이마를 받칠 수 있는 작은 베개를 사용하면 목을 덜 돌려도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옆으로 눕는 자세로 바꾸시는 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반쯤 앉아서 자는 자세인데요. 이건 주로 리클라이너 의자나 소파에서 자는 경우죠. 이 자세는 코골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체를 세우면 기도가 더 열리고 위산 역류도 줄어드니까요. 하지만 장시간 이 자세로 자면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상체를 세워서 주무셔야 한다면 침대 머리 쪽을 30도 정도 올리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앉는 것보다는 비스듬히 누운 자세가 더 편하네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가 잘못 자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에게 맞는 베개를 찾으세요. 베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베개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베개가 좋을까요? 먼저, 높이를 체크해야 합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적당해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보세요.
목이 꺾이거나 처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베개의 재질입니다. 메모리 폼, 라텍스, 깃털, 솜 등 다양한 재질이 있는데요. 사람마다 선호가 다릅니다. 메모리 폼은 머리 모양에 맞춰서 변형되니까 지지력이 좋습니다. 하지만 통풍이 안 돼서 더울 수 있어요. 라텍스는 탄력이 좋고 통풍도 잘 됩니다. 하지만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셔야 해요. 깃털 베개는 부드럽고 편안하지만 지지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또 깃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 개인적인 추천은 목 부분이 약간 높고 머리 부분은 낮은 경추 베개입니다. 이런 베개는 목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지지해줘서 목 건강에 좋아요. 두 번째, 매트리스도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몸이 과하게 가라앉아서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는 압박점이 생겨서 불편합니다. 중간 정도의 단단함이 적당한데요. 누웠을 때 척추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트리스를 바꾸기 어려우시다면 매트리스 토퍼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몇만 원이면 살 수 있고 매트리스의 느낌을 바꿀 수 있어요. 세 번째,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세요. 수면 자세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방 온도는 18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더우면 자주 뒤척이게 되고 너무 추우면 몸이 움츠러들어서 근육이 긴장하게 돼요. 또 방을 최대한 어둡게 하세요. 빛이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받아서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거나 안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음도 줄이세요. 조용한 환경이 수면에 좋은데요. 만약 주변이 시끄럽다면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 자세를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오랫동안 한 가지 자세로 자던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23주 정도 꾸준히 하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엎드려 자는 습관을 고치고 싶으시다면 옆으로 누워서 자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자꾸 엎드리고 싶어질 텐데 그때마다 다시 옆으로 눕는 겁니다. 등 뒤에 베개를 받쳐놓으면 뒤로 뒤집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자기 전 스트레칭을 하세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어서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주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팔을 뻗어서 늘려주는 것도 좋고요. 이런 스트레칭을 5분 정도만 해도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상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하세요. 수면 자세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낮 동안의 자세와 습관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를 너무 숙이지 마세요. 일명 거북목이 되면 목에 부담이 가서 밤에 자는 자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앉아있을 때도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너무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마세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밤에 뒤척이면 어떡하지? 계속 같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밤에 자세를 바꾸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한 자세로만 계속 있으면 오히려 압박점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잠들 때의 자세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잠들면 밤에 자세를 바꾸더라도 대체로 좋은 자세를 유지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수면 자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다른 방법들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낮잠을 오래 자면 생체 리듬이 깨져요.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되면 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둘째, 잠들기 2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배가 너무 고프면 잠들기 어렵지만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 때문에 불편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만약 자기 전에 배가 고프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같은 가벼운 간식을 드세요.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조심하세요.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게 좋아요.
술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잘 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알코올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얕은 잠만 자게 되고 밤에 자주 깨게 돼요. 넷째, 자기 전에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끄고 책을 읽거나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빛의 영향을 받습니다.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어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하루에 30분 정도는 밖에 나가서 햇빛을 쬐는 게 좋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정원 가꾸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섯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자기 직전에 격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져요. 오후나 저녁 일찍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걷기, 수영,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도 자주 깨게 돼요. 자기 전에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5분 정도만 깊게 숨을 쉬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또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감정을 글로 적으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여덟째, 침실을 수면에만 사용하세요. 침실에서 일을 하거나 TV를 보면 우리 뇌가 침실을 활동 공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침실에 들어가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침실은 오직 잠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그러면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졸리게 됩니다. 아홉째, 낮잠은 짧게 자세요. 낮잠을 자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20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해줘요. 하지만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늦은 오후에 자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자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만약 이런 방법들을 다 시도해봐도 수면 문제가 계속된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불면증 같은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자다가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드시거나 낮에 너무 졸리시다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스스로 청소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올바른 수면 자세가 중요해요. 가장 추천하는 자세는 옆으로 누워서 자는 자세입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뇌의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베개 높이는 머리와 척추가 일직선을 이루는 높이가 적당하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더 편안합니다. 엎드려서 자는 자세는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뇌 혈류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수면 자세 외에도 규칙적인 수면 패턴,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뇌와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밤부터 자세를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더라도 23주만 참으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느껴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더 맑아진 걸, 몸이 더 가벼워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올바른 자세로 주무세요.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도 건강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세를 바꾸고 나서 느낀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수면으로 건강한 뇌, 건강한 인생 만드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